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1차 굿모닝 행정학 바로 토요일 수업입니다. 토요일이면 좀 이렇게 약간 루즈해지고 계속 그랬을 텐데 3월달 되면서 느낌이 좀 다르죠. 이제 시험이 정말 몇 주 안 남았다는 느낌이 훅 올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저녁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진행합니다. 공부에 관련된 그냥 여러 가지, 시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니면 개인적인 수다, 뭔가 사람이 좀 고프거나 대화가 고프거나 뭐 이러신 분들 누구나 다 환영이고요. 10시 반에 스트리밍 시작할 거니까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카페에도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따가 봐요. 이따가 만나요. 자, 우리 오늘 21차 조직 구조 변수부터 들어갈게요. 조직 구조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헷갈려 하신더라고요. 특히 이 구조 변수와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 변수 사이의 관계. 구조 변수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조직의 구조. 이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 그래서 복잡성, 공식성, 집권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복공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조직이 얼마나 복잡하냐, 얼마나 공식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권한이 집중화되어 있느냐. 근데 이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규모, 기술,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성과 집권화는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복잡성은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대충 암기해서 그래요. 이해 정확하게 하면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조직이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 정도, 얼마나 복잡하느냐의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관료제라는 조직 형태라면 기계적 구조의 조직 형태라고 이야기한다면 기계적 구조의 같은 레벨에 같은 그레이드, 같은 등급에 요게 나누어지는 것. 수평적으로 얼마나 횡적인 분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복잡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수평적 복잡성. 그래서 수평적인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걸 분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계적 구조 시기에는요, 분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권한은 오히려 조직의 꼭대기,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여기 있는 이 수평적인 데에 그냥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그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작업 과정의 전문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일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쪼개져 있었던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에는 굉장히 플랫한 형태의 조직 구조가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많은 직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플랫한 구조를 가죠. 그럼 사실 이것도요, 수평적으로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시는 이것도. 근데 이 수평적으로 복잡화되는 게 정말 과거처럼 단순 분업, 그래서 집권화되어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분업이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요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인적인 자원 자체가 전문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서요. 지금 보시는 관료제가 아닌 탈관료제 내에서도 기존의 관료제하고는 좀 달랐었던, 관료제하고는 좀 다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수평적 분화가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탈관료제 시기에 등장하는 인적 자원의 전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료제 시기의 작업 과정 전문화, 요거는요, 집권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인적 자원의 전문화는 분권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공집이 다 기계적 구조에서는 높지만 유기적 구조 가면 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요 탈관료제의 유기적 조직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구조 변수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 복잡성 수평적 분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에는 관료제도 수평적으로 분화가 되었고 탈관료제 역시 수평적으로 분화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직적 분화는 계층화죠. 요게 수직적 분화입니다. 이렇게 층이 쪼개져 있는 것. 그래서 계층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공간적인 분화는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겠죠. 자, 그럼 복사구성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황 변수와의 관계 봅시다. 규모 볼게요. 규모. 큰 규모. 규모가 크다면 조직은 많이 쪼개어질 거예요. 양의 관계, 공식적인 매뉴얼을 많이 만들려고 할 거고요. 집권화를 하고 싶은데 일단 규모가 커지면 집권화를 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권화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음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술입니다. 비일상적인 기술이에요.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까다로운 기술. 그냥 까다로운 기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좀 까다로운 기술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공식화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까다로우니까 매뉴얼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조직의 기술이 까다롭다라는 건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기술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직권하는 꼭대기 하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고요, 권한을. 그 분권화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권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집권화가 안 된다는 건 분권화 된다는 거예요. 권한이 쪼개져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환경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되게 불확실해요. 환경이 되게 불확실하면 수평적으로는 일단 쪼개요. 그래서 일단 환경에 대한 대응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려 노력을 할 거고요. 하지만 계층을 만들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수직적인 분화, 수직적인 전문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환경이 불확실하면 매뉴얼 만들기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집권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권화시켜서 조직의 환경 대응력, 대처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일단 상황 변수와 구조 변수 사이의 관계는 된 것 같고요. 우리 선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2006년 국가직 7급이었습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랬어요. 자, 수평적 분화가 심할수록 조직이 수평적으로 쪼개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너무너무 중요할 텐데 문제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단서 조항 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이하다 여기가 틀렸어요. 1번 X.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수직적 분화는 조직의 종적, 수직적인 분화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를 얘기하고요. 공간적 분화는 조직 구성원과 물리적인 시설이 얼마나 분산되느냐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조직 구조의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2번 가볼게요. 자, 2017년 국가직 7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습니다. 공식화가 늘어날수록 매뉴얼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구성원들의 재량권 발휘는 좀 어려워질 거예요.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조직이 굉장히 플랫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층 구조를 갖는다. 요거는 현재 틀린 선지가 됩니다.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일어나려면 조직이 일단은 쪼개어지고 분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권화 촉진은 틀렸고요.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합니다. 맞아요. 자,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2017년 국가직 7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네, 여러분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따가 저녁 때 만나요. 아셨죠?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오늘 토요일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우리 저녁 때 만날게요. 또 저녁 때 못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부모님 행정화 계속 본방 사수해 주세요. 오케이?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